반갑습니다. 시를 쓰며 국문학을 가르치는 이자영이라고 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문학 강사라서 또 시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문학 강사를 하게 되면 감성적이고 좀 분위기 있고 이런 주제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시의성에 맞게 오늘은 새해를 연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이 시기점이면은 마음을 또 다져보고 새로운 다짐도 두고 또 무너질 계획이지만 또 세워보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게 테마를 삶을 다지는 인문학 테라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음식을 얘기할 때는 초다짐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타이밍도 모자라겠지만 초다짐을 잠시만 하겠습니다. 제가 인문학을 막 하러 다니잖아요. 그죠? 인문학을 이야기하는데 인문학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알고 많이 바다로 던지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인문학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문화에 관련된 모든 학문을 통틀하는 명칭입니다. 인간의 문화. 그래서 문화는 생계에 급급하면 문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우리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문화라는 것은 조금 더 인간답게 사는 것. 옛날에는 그냥 의식주만 해결이 되면 그만이었습니다. 서서 그냥 앉아서 밥을 한 술 먹고 또 그냥 웅크리고 칼잠을 자거나 쪽잠을 자거나 그죠? 그랬는데도 오늘에는 좀 더 분위기 있는 인간다운 향유를 위해서 주방문화라는 말이 있고 침실문화라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이 문화는 그 나라의 가치 척도가 되는 가장 정신적인 약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좀 살만하시니까 각계각층에서 인문학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인문학을 많이 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문학 테라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거 내가 지금 힐링이 됐어. 힐링을 참 많이 써요. 그럼 테라피하고 힐링이 오늘 타이틀이다 보니까 제가 잠깐 초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주 메뉴를 먹기 전에 조금 이렇게 다져놔요. 그게 회를 먹으러 가면 그걸 뭐라 합니까? 찌개 다시를 하는데 그거 쓰면 절대 안 되겠죠. 그게 바로 초다짐이에요. 좋은 우리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상을 받으면은 옛날에는 잘 못 먹었으니까 기름지고 이런 고기들을 대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혼이나 이런 큰 관훈상제 같은 이런 때가 되면은 잔치상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묵이에요. 묵. 도루묵이나 도루묵 도토리묵이나 또 뭐가 있습니까? 메밀묵. 그래서 메밀묵이나 이런 묵을 먼저 먹으면 초다짐이 돼서 이게 탈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음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초다짐인데 강의를 하거나 워밍업 같은 거. 제가 오늘 어느 분이 이렇게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어떤 분들 잘 모르고 오잖아요. 저는 강요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의 소통이 되는 이 시간이 운동을 하면 워밍업이지만은 우리 초다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라피를 지금 잠깐 얘기했는데 인문학 테라피란 말이죠. 인문학 테라피. 저는 빔을 잘 쓰는 날이 별로 없어요. 중요한 큰 강의 할 때는 하지만 이렇게 조금 할 때는 현장 강의, 생방송처럼 생강의를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마음이 통해지는. 그래서 주제는 만들어놨지만은 어디로 제 강의가 튀어갈지는 잘 몰라요. 저도 몰라요. 자, 테라피가 여러분 쉽게도 많이 얘기하지만 이 테라피하고 힐링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섞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힐링은 그냥 정신적인 치유도 가능해요. 산을 올랐더니 굉장히 힐링이 되더라. 그러나 테라피는 뭡니까? 완전히 기본적인 저거예요. 치료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요법이에요. 요법. 구체적인 거. 아로마 테라피. 또 수영에서 모든 병을 치료하는 거 있죠. 구체적인 요법이에요. 그래서 무슨 스위밍 테라피,
또 색깔 가지고 우울증을 고치는 컬러 테라피, 여러 가지 테라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인문학 테라피로.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문화에 관련된 학문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인문학은 흔히 시나 국문학이나 이런 쪽을 가지고 인문학인 줄 아셔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문화에 관련되기 때문에 음악, 미술, 건축학, 인간다운 향유를 누리기 위한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건축학도 굉장히 먼저 치는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알았던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돼요. 국어나 시나 문학이나 소설이 인문학이 아니고요. 그걸 풀어서 하는 인간의 문화에 가치다운 가치를 느끼게 구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든 학문. 그래서 그것이 통칭해서 인문학입니다. 그럼 이 인문학은 우리들의 직접적인 병을 치료를 할 수 있는 요법이 되었으면 참 좋겠죠. 정신적인 병이나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지금 초다집을 제가 했어요. 초다집. 오늘은 이제 보험 메뉴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단체가 봉사단체란 말이죠. 앞에 선생님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공문에만 들었는데 그래서 또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좀 제가 서툴러서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네. 신드롬을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신드롬. 이 인문학을 관련할 때는 신드롬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흔하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대로 신드롬을 쓰겠습니다. 그럼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이 신드롬이 어떻게 번역돼서 쓰여집니까? 효과, 현상, 이펙트, 영향, 증후군 이런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서 무슨 신드롬, 무슨 베르타르 신드롬, 피그말리온 증후군, 다른 증후군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의 단체랑 좀 비슷한 매수한 그 얘기를 하자면 테레사 신드롬을 지금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마음의 막내가 좀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신드롬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현상들, 어떤 효과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자 하나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좋은 것을 따라서 전염병처럼 확 쏠려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렌드하고는 좀 다릅니다. 신드롬이라는 이름을 그 명칭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학자가 논문으로 증빙을 해야 되거나 실험을 해야 되거나 이런 걸 결과물을 내놔서 이것은 테레사 신드롬이다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할 수가 있는 개념이에요. 신드롬은. 자, 그래서 이제 수많은 신드롬이 있어요. 테레사 신드롬을 제가 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냐면 봉사단체에서 가장 주 메뉴가 될 수 있는데 조금 알아도 그냥 겉으로 알지 않은 것을 제대로 좀 아는 기회가 짧은 시간이지만 되었으면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테레사 수녀를 이야기를 해요. 아주 테레사. 자, 그럼 이 테레사라는 사람이 우리들의 생각을 가만 돌이켜보면 막 주름진 붉은 주름 두성이의 그 할머니 수녀님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1910년에 시대적인 계보를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한일 합방이 되더니 태어나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의 인물인지가 여러분이 가늠이 잡혀야 한 인물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유고슬로비아 출신이에요. 유고 출신인데 이 사람이 활동을 했던 주 무대는 아프리카 어린아이들, 난민들, 불쌍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을 보호하는 결국은 인도 국적을 취득을 해요. 유고 사람인데도. 그래서 인도에서 국적을 취득을 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봉사를 하고 별세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1979년에 그때 제가 대학 2학년이었어요. 그때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선이 국문학을 석박사 한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영문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레포트 숙제가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마더 테레사에 대해서 썼던 막 기억이 나고 그래서 굉장히 심취했던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자전적인 이야기를 해서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를 이해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대학생 때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하면은 별로 먼 거리 있었던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국적으로 살다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분의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연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연필입니다. 그것도 몽당 연필입니다. 하느님은 이 테레사 수녀님이 가톨릭이지만은 종교상으로 이야기하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걸 강조를 합니다. 종교에 치우치면은 사람들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일시를 이야기하는 하느님은 그리스도인이나 이런 개톨릭 계통은 하나님으로 통칭을 하고 그 외에 하느님은 비종교인자도 전부 다 같이 일리가 되는 하느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몽당연필이라고. 그래서 하느님은 하나님 말고 하느님은 큰 연필이 아닌 조그마한 작은 도구인 몽당연필로 엄청나게 멋진 그림을 그리는 분이다. 그래서 밀천하고 아주 작은 사람이라도 이 작은 도구를 활용해서 대단한 큰 그림을 그리는 분이다. 그 얘기를 늘 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그런 가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음을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테레사가 봉사활동의 선두주자로서 그렇게 노벨 평화상을 받고 했는데 제가 신드롬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쏠림 현상이에요. 그래서 신드롬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어떤 교수팀의 연구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로 정착이 돼야만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버드 교수팀이 연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우리들이 침을 가지고 실험을 해요. 침. 여러분들 침은 절대로 함부로 뱉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앞에 선생님도 그 비슷한 것도 하셨겠지만 저는 그게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면 침에는 IgA라는 이 면역 항체 물질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왜 침도 좀 발라주고 민간요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IgA가 있는데 이게 Ig인데 너무 길어가지고요. 이 뮤누 글로불린 굉장히 길죠. 단어 하나가. 그래서 너무 길다 보니까 I하고 G를 딱 따서 IgA라는 용어로 면역 항체 물질이라는 것을 이 단어가 돼요. 길어도 보통 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도 어떤 분야에서 계시는지 몰라서 또 모약적이나 이런 쪽으로 계시면은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I하고 G를 떼서 IgA라는 면역 항체 물질을 어디든지 다 나오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무노글로불린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버드 대학팀에서 이제 몇십 명의 학생을 데리고 실험에 들어가는데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침을 다 채취를 해. 해서 놓고 있다가 3시간 정도의 영화를 보여줘요.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사는 동안에 봉사활동을 했던 그 장면을 너무 감동적인 영화를 슬라이딩 하면서 돌려서 보여줘요. 그래서 보기 전에 침하고 보고 나고 난 다음의 침을 이제 해소를 해서 비교 분석을 했더니 IgA라는 제가 이뮤노글로불린이라는 이 항체 면역 물질이 엄청나게 치솟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야 될 것은 다 높고 떨어져야 될 것은 다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 침에 있는 것이 우리들이 침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침 택택 뱉는 그런 속화는 정말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가 있느냐면 콜레스테롤은 떨어지고 엔돌핀은 솟고 다 그런 거예요. 필요한 것은 높아지고 필요 없는 것은 낮아지고 혈당치는 낮아지고 혈압도 낮아지고 이게 그래요. 한시적인 효과가 아니고 계속 가는 거죠. 그게 횟수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과를 테레사즈 신드롬이라고 명명이 되게 이르릅니다. 그래서 신드롬은 그냥 만들어지는 신드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하버드 대상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로 인해서 그때 그래서 이 테레사즈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얼마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이게 이제 결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까지도 심리학이나 국문학이나 여러 문학에서나 인문학에서도 테레사즈 신드롬 하면은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부분이 HH라는 게 있어요. 쉬운 거니까 제가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영화를 보여줬더니 직접 봉사하는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그걸 보는 시청자, 제3관찰자의 시점으로 봐도 감동이 되어서 울고 막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침마저도 아이즈에게 이모글로노불륨이 마구 높아지는 현상. 그걸 증명이 됐기 때문에 테레사 신드롬이 됐어요. 그런데 자, 우리도 왜 TV에서 보면은 얼굴 없는 천사나 이런 사람들이 선행을 하면은 나는 못하지만 너무 착하다 하고 막 감동되잖아요. 아주 나쁜 녀석이 나쁜 짓을 하면은 저 못된 놈 하고 막 욕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도 IGA가 급격히 높아지고 다음에 직접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만이 가면 그 효과를 테레사 신드롬이라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불려요. 그럼 HH는 뭐냐면은 자, 이게 쉬운 거니까 짝줘서 하요. 그래서 HH를 낸 거죠. 도와주는 사람들이 높아지는 현상이에요. 아까는 같습니다. 팀에서도 좋은 일을 하거나 감동적인 일을 하면은 막 좋아질 건 좋아지고 그래서 헌혈하는 사람이 계속 헌혈해요. 그 기쁨에. 다음 또 뭐냐면은 이거 막 기부하거나 이런 거를 하는 기부 활동을 하는 사람은 한 번 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해보는 사람은 계속 그 기쁨에 하는 거죠. 자, 자원봉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 보면은 뭐 식사를 탄탄히 먹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차물에 그냥 고추장 찍어서 먹고 그 어르신들이 뭐 영양 불균형 때문에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을 해도 높은 수명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헬프사이나 봉사자들의 높아지는 것들, 아까 얘기했던 건 IgA, 이모글로노빌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 그래서 이것은 누구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증명이 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여러분들 막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기를 대개부처는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작은 일이라도 하나 좀 전전이 되었으면, 전파가 되었으면. 자, 제가 국문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또 팁으로 틈틈이 써서 안 될 용어 같은 것을 하나씩 짚으면서 가겠습니다. 자, 좋은 일을 얘기할 때는 해피바이러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국립국어원에서 써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연도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왜요? 해피는 너무나 좋은 행복인데 바이러스하고 이 세균 따위랑 붙여서 합성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피바이러스란 말은 벌써 그만 써야 된다는 것이 오래됐는데도 자꾸만 매석하면서도 쓰고 있습니다. 행복 시행, 행복 전파 이런 식으로 순화를 해서 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해피바이러스 같은 말은 써서는 안 되는 용어가 됐어요.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신드롬을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봉사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알맞은 이야기로 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신드롬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참고로 하나 들어주세요. 무드셀러 신드롬. 아까 신드롬은 계속 증후군, 현상, 효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드셀러 신드롬 같은 것도 하나 좀 필요가 있어요. 자, 뭐 연인 관계든지 또는 뭐 친척지간이거나 관계가 소원해지고 굉장히 나쁜 관계로 멀어져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뭐 배신을 당했다든지 이러면은 이 잘되는 거 보자, 죽이놈 살리놈 하고 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안 보고 싶다 라고 이별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친지지간에도 막 욕설파문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면은 처음에는 죽이놈 살리놈 하고 막 원수처럼 헤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음악을 그 사람과 같이 들었던 음악이 나오면
그때 너무 행복했었다. 그래도 그런 거. 다음에 맛있는 음식이 나와요. 좋았을 때 먹었던 같은 음식이 나오면은 그래 어디 갈 때 먹었었지.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순화가 돼서 그 무드에 민감해져가지고 용서가 되고 굉장히 따뜻하고 멋진 추억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 심리를 편하게 해주는 증후군이 무드셀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 되는 거, 그것이 이렇게 증빙이 되어 가는 사례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요즘에 반향이 많이 일으키게 되는 베르토르 신드롬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뭐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그냥 죽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거, 인지도나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반향이 굉장히 일으킬 만한 그런 존재들이 충분히 더 살아야 돼. 구하라라 뭐 이런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인 일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 베르테르 신드롬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사회에서 아이고 요즘 아들이 와 그래 자꾸 죽고 사노,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베르테르 신드롬이라는 것을 학설을 가지고 그것을 진단하고 사회적인 현상을 다가가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빙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베르테르는 괴테의 소설이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래서 문학적으로도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증명되고 논문에 의해서도 정착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베르테르를 시간이 적어서 다 얘기는 못하고, 베르테르가 20대 초반 정도의 아주 심심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을 짝사랑하다가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된 그 대상이 롯데죠. 샤롯데. 그래서 우리 신격고 있었잖아요. 그 양반의 그 샤롯데가 누구였습니까? 스승이 서미경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인데, 베르테르의 슬픔이, 그 슬픔이 그냥 슬픔이 아니에요. 자살을 해요. 롯데라는 여자가 나오죠. 롯데가. 우리는 모파사 롯데를 하지만 이 원전에서는 롯데예요. 롯데, 샤롯데. 그래서 이 롯데라는 말이 이 책에서 롯데로 나오죠. 롯데가 아니고. 근데 신격호 그 어른이 굉장히 독서 강했다 그래요. 문학적이었고. 그래서 롯데, 미스 롯데를 뽑아가지고 그 예쁜 여자를 자기 자리에 앉혀놓은 거죠. 그것이 샤롯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롯데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어릴 때 과자 종합 선물 세트 보면은 햇님이 딱 그려졌어요. 과자 종합 선물 세트. 그래 놓고 과사의 나라에서는 롯데가 왕입니다. 이런 것이 방금 능력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롯데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롯데라는 여자가 우리 공후백사년 아니겠습니까? 공자, 후자, 백자, 자작, 남자, 그 귀족층 그 중의 부인이었어요. 유부녀죠, 롯데가. 근데 얘는 베르테르는 한 20살 정도. 근데 괴테에 독일이 있다, 그죠? 이 사람은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각색해서 소설을 써요. 영국의 셰익스피어하고는 달라요. 셰익스피어는 그때의 그 계보를, 역사적인 사실을 숙부가 죽어서 자기 엄마를 체하고 햄릿 같은 거, 젊은 맥베트나 리어왕이나 오델로, 사대 비극 같은 것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반해서 이 괴테는 전부 자전적인 이야기예요. 자기가 정말로 남의 친구 약혼녀를 짝사랑하다가 굉장히 힘든 경지를 겪어요. 그래서 이 소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르테르가 단 한 번의 롯데와의 남여자잖아, 그죠? 유부녀인데 키스가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는 도무지 안 돼서 12시 그 자전을 맞춰놓고 총으로 쏴 죽죠. 그래서 이제 롯데가 자기한테 준, 생일날 준 가슴에 그 고사지를, 그거를 나를 좀 붙여달라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청년기 다 읽었을 텐데 아마 새로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부녀와 총각의 사랑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 롯데가 다른 남자하고 낳은 그 아기들을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이 베르테르는 진심으로 사랑한 거라. 누구랑 낳든 어쨌든 그녀의,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낳은 거기 때문에 유수에도 그걸 써요. 당신은 천사들에게 내 존재를 얘기를 해달라.
내 사랑을 그대로 전해달라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단 한 분의 키스로 끝나고 자살을 합니다. 행복한 죽음을 맞아요.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했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 젊은이들이 막 죽기 시작하는 거, 반향을 일으켜요. 아이고야, 나도 짝사랑하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죽고 보자마 이런 경우도 있고. 자, 오늘날에는 이것을 어떻게 신드롬화해서 각 학문적으로 배양을 하고 이걸 뿌리를 내리더니 하면, 뭐 최진실이가 죽고, 단 유명인이 죽고, 부하라가 죽고, 우리가 모르는 유명인들이 자꾸만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딱 보면은 젊은이들이 그게 자기도 죽어보고 싶은 마음이 쉽게 생기겠죠. 아이고, 쟤들도 저렇게 예쁘고 유명하고 돈도 잘 버는 애들도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죽던데, 나도 뭐 세상 시끄러운데 막 죽어보자, 이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반향을 일으키는 거, 사회의 쏠림 현상으로 돼서 붐으로 자리를 잡아요. 우리가 붐을 일으킨다라는 붐은 사회 현상을 얘기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신드롬으로 잡혀서, 아이고, 아들이 완전 죽고 사는 거, 이게 아니라,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죽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 베르테르는 20살 안팎의 청년이 죽었지만, 오늘날에도 나의 나이 환산을 해버리면 40도 되고 그러잖아요. 결혼 안 한 40대가 많으니까. 그래서 베르테르 신드롬으로 치료도 하고, 다음에 심리적으로 접근도 하고, 그래서 증후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그걸 좀 더 얘기를 하면, 이거는 잘 알 겁니다. 피그말리온 이펙트 효과 또는 피그말리온 신드롬, 이렇게 얘기해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뭐냐 하면, 자, 여러분들 젊은 엄마들도 계시고 아빠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자녀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또는 앞에서는 스승이 제자들한테도 참 필요한, 저는 교육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F차 아이들, 걔네들 보배들이 더 많아요. A 플러스 받는다고 걔네들이 뭐 대단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대단히 저는 F 아이들을 기대요. 가정도 사람이 가고 초래도 막 보러 가고 그래요. 초래 제가 많이 보거든요. 자, 피그말리온 효과가 뭐냐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빌어주면 반드시 긍정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죽을 놈 하지 말고, 우리가 흔하게 아이고 흥할 놈 망할 놈 하지 말고, 그거는 우스갯소리지만 많은 게 피그말리온 효과의 대표성이에요. 자,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있었어요. 조각가가 있었는데 너무 유명하고 솜씨가 좋고 실력이 좋은 조각가예요. 남자죠. 그런데 이 사람 눈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말로 하면 소개팅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여자들이 얼굴이 예쁘면은 내면이 부실하고, 내면이 괜찮다 싶으면 얼굴이 목에덩어리고, 이 도무지 자기 마음에 드는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내 손이 내 딸이다, 내가 만들어서 내 하려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정성을 다해서 조각을 해요. 여자를, 실제 여자를. 그래서 그걸 너무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향으로 이제 조각해서 다듬어서 딱 놔놓고 이름도 붙여주고, 내가 출근하고 갔다 올게 잘 있어 하고, 갔다 오면은 잘 있었나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동일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부를 한 거예요.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분명히 이 조각, 내가 했던 조각의 여상은 인간이 돼서 내 짝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늘 신주처럼 모시고 그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아프로디테가 신하라 했잖아요. 아프로디테가 미호의 신, 사랑의 신 뿅 날아와가지고 딱 사람으로 여자를 만들어줘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런 신하지.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피그말리온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한이는 지금 F차도 정말 멋진 뭐가 될 거야, 이런 거. 이 뭐 싹수머리가 없다만 니는 되는가 보자. 이거는 정말로 부정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야의 치우침이 없이 긍정적으로 잘 될 거야, 하쿠나 마타타 이런 말 있잖아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은 반드시 잘 될 수 있는 그런 심리 현상을 이야기하는 교육적인 자리로 신드롬이 자리가 잡혀져요. 그럼 반대말로는 스티그마 효과예요. 스티그마. 자,
스티그마 효과가 똑같이 이거는 낙인 찍히는 거예요. 이거 반대만 피그말리온하고 반대입니다. 그래서 너는 절대 안 돼 임마. 절대 너는 잘 될 리가 없어. 싹수가 노래.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잘못된다는 거죠. 네. 자, 제가 굉장히 선고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든지. 그러면 집 때에 맞춰서 고설이 돌아오죠. 그럼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무슨 증후군이 한 개 만들어졌어요, 시대로. 명절 증후군이 나왔어요. 그래서 증후군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신드롬이나 현상이나 요거랑 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이 증후군 자체도 자, 무심코 명절 증후군, 무슨 다운 증후군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자, 분이에요, 분. 명절 증후군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 신나요. 세뱃돈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데 세상의 며느리들만 아이고 너무너무 싫은 거잖아요. 그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좀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슨 떡도 해야 되고 시아주머님 뭐 선물도 해야 되고 시어머니 뭣도 해야 되고 부침개도 해야 되고 몇 시간 또 가서 교통체증도 겪어야 되고 이게 명절이 아닌 게 이게 바로 시대로 만들어진 명절 증후군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아이고 며느리들이 참 힘들겠구나가 아니라 프로테이지를 따져요. 학문으로 정착을 해야 이 명칭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명절을 겪은 사람들의 며느리를 거두어서 앙케이트 설문지로 들어갑니다. 하니까 진짜로 어디가 아픈 것 같고 이 막 기분이 보통 나쁜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니까 또 이제 설이나 추석 전후에 대해서 지끈지끈 아파오는 거 미리. 증후군이 무슨 뜻이냐면 어디가 어떻다고 타고나는 병원이 아니고 원인이 없어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막 몸에 무엇이 안 좋은 거야. 이게 증후군입니다. 이 우리가 증후군 자체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정말 명절을 전후에 며느리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신 우울증도 생기고 온갖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계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명절 증후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집안에서 이제 남자들이 좀 알아서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효과가 사회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등장을 합니까? 웃지 못한 이야기. 그래서 화장하면 아파 보이는 화장이 메이크업이 등장을 했어요. 금변들이 그걸 바르면 뭐 한방 얻어맞은 것 같이 시커멓고 그런 거. 또 뭐 있습니까? 가짜 깁스. 발 깁스. 그래서 그 가게 뜯어 끼고 이제 쩔뚝쩔뚝하고 가면 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너는 쉬어라. 그런 현상이 기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명절 증후군이에요. 자, 스톡홀름 증후군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용어를 몰라서 그렇지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스톡홀름은 스웨덴이잖아요. 은행 인질금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왜 어떤 사람을 보이스피싱 같은 거 딱 잡아놓고는 뭐 몇 억 어디까지 어디 갖다 놔라 아니면 얘 죽인다 이런 거 협박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질금하고 둘이가 딱 있어 어떤 아가씨를 붙잡고 했다면 그럼 어떡하겠어요. 밤이 될 때까지 저 집에서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얘를 붙잡고 있어야 돼. 그럼 돈굴 속에 가둬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믿는 거는 그놈 험상궂은 그놈 자식이에요. 그놈 목소리. 그 인질금이다. 근데 태풍이 치고 막 비바람이 불고 동물 소리가 나고 그래요. 근데 이 남자가 어디 가고 안 들어와 뭐 사 먹으러 갔어. 그럼 혼자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죠. 그래서 뭐가 돼요? 아쉬웠다나 그 몸이 그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서 안 먹는가. 그래서 둘이서 지도 뭐 애 하나 빵도 하나 먹으면 좀 떼주겠죠. 애라도 하나 먹어라. 저기 드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과 극의 인질범과 인질관의 사랑이 싹터서 희한하게 한 몸이 되어서 어떤 현상을 만드는 것이 스톡홀름 증후군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회현상으로 수도 없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렇게나 갖다 붙여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의학적이다, 무슨 실험적이다, 논문이다 이런 걸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자, 오늘날 다운 증후군 있죠. 다운 증후군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니까 번아웃 이게 좀 좋겠다. 번아웃 타버리는 거, 소리 난 거, 분야마다 사랑을 하는데 모든 열정을 아낌없이 다 태웠다.
이 번화 소진한 거야, 소진한 거. 연소하는 거, 연소하는 거. 불이 들어가야, 불이. 자, 연소. 소주 할 때 우리 뭐 소자 이거 쓰잖아요. 불타다고. 자,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진됐어요. 무기력해져요. 공부에 한평생을 바쳤더니 이제 막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 천재성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 번아웃이에요. 이런 증후군이에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로 여러 가지 신드롬이나 이런 현상들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테레사 효과를 갖고 이야기를 해요. 긍정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 아름다운 미자가 있어요. 우리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말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이 아름다운 미자가 어디서 도대체 나왔었고? 양에서 나왔어요. 쉬프. 매한 그 양.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보배스러운 가축 중에 하나가 소하고 돼지잖아요. 집집마다. 그 놈이 몇 마리나 하면은 부자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에 왕조나 여러 나라를 보면은 이 양이잖아요. 양. 자, 여러분 흙으로 지나간 한자가 미예요. 아름다운 미예요. 근데 이걸 파자를 해서 보면은 양이 큰 대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양이 커가는 그 모습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장면이고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던 거예요. 왜요? 양전. 요즘에 산양유 인기잖아요. 우유보다 몇백 배잖아요. 단백질의 함량이. 그죠? 그래서 그 옛날부터 양젖이 우리를 건강을 주고 다음에 양고기 또 먹이를 주는 거죠. 우리한테. 다음에 뭐를 줘요? 양틀, 양모, 옷을 주잖아요. 다음에 뼈다귀는 뭐가 됩니까? 도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그 집안의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또 보고는 양이 올망졸망 커가는 거 보면은 그것이 가장 지상의 쾌감이고 아름다움이었어요. 거기서 나온 것이 아름다운 미가 된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아름다운 미적일지 뭐 하지 마시고 여기는 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양자가 들어가서 좋은 뜻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많아요. 유심히 살펴보면. 착한 선자도 양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거예요. 착한 거예요. 너무 착한 놈이지 너무. 우리한테 오만 걸 다 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지나가는 이유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3월 초되면은 대선이나 이런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상식적인 거 하나. 투표를 하다 딱 가면은 볼펜 껍데기 같은 거 해가지고 우리 이런 글자가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찍을 때 있잖아요. 이게 무슨 뭡니까? 어떤 사람은 선거할 때 쉬우시겠지 이렇게 해요. 경보도 여러분 좋죠. 절대 아니죠.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돌려보니까 학도 짤막하잖아. 아네 이렇게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투표를 툭 찍으러 가놓고 이제 3월달 되면은 제 말을 조금 되새겨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모릅니까? 정치는 복자예요. 정치 복자예요. 요거예요, 요거. 돌려서서 조금 잘나게 보이지? 시옷도 아니고 정복자예요. 자, 우리가 정치 때 돈 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 복지 아닙니까? 이 복이에요. 그럼 정치는 거. 프리미엄. 정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프리딕트. 그 뜻을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해요. 우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거라는 것은 엎어봐야 알잖아요. 도대체 예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정치는 거라. 그래서 누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정복자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정치는 그냥 이 글자가 있죠. 그래서 이제 10월 시내 선거니까 10월 시내 빽빽하게 놓고 네 이래 하식이 없기. 이거는 다들 궁금해할 때 여러분이 이거는 정복자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자, 요새 형님 한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해요. 테스 형.
자, 그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테스는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잖아요.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 하면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압니다. 알기를, 너 자신을 알나 그거를 잘 알아요. 그리고 테스력을 잘 알아요, 요새는. 근데 그 테스력을 부르면서도 조금 심도 있는 것으로 뒤풀이를 가면 좋을 듯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소크라테스가 나오면 따라서 어떤 사람이 또 따라 나와요? 플라톤이 나오잖아요. 우리 플라톤이를 넣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누가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우리가 계보가 잡혀져야 뭔가 한 시대를 이해가 되고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언제 사람이지? 플라톤은 뭐 누가 제자지? 이건 모를 수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원조입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면 많이 들 겁니다.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고 이렇게 계보가 내려가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제일 어른이죠. 그럼 이 사람이 여자신을 알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소크라테스가 주창하는 것은 온데 다니면서 가르치잖아요. 공자나 또는 뭐 석가모니나 예수들이 밖에 따라 나가면서 온 제자들이 구름 대처를 몰리는 그런 경지였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화법이 있어요. 중요한 건. 자, 테스형 하면은 나오나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대화법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대화법 중에서도 자, 삼파술이에요. 삼파술. 삼파가 여러분 뭐예요? 애기 낳을 때 받아주는 늙은이에요. 여자 노파할 때 받자거든. 그래서 소크라테스 저 엄마가 삼파 직업을 가졌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어린 소크라테스가 늘 보기를 우리 엄마가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도 없고 병원도 없으니까 한밤중에 뭐 산모가 뭐 시간 지켜서 애기 낳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이건 밤이건 언제든 간에 이게 사기가 있으면은 막 이 할머니를 찾아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지네 엄마를. 그래서 엄마의 직업이 삼파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로 볼 때 아, 삼파는 더 이상 이제 애기를 못 낳아요. 이제 늙고 해서 노파파자를 쓴다고요. 그래서 아이고 엄마가 하는 걸 따라서도 보고 이제 하니까 아이고 다리 들어라 힘 좀 더 내라 으쌰 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기를 낳는 주체는 아닌데 도와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화를 해서 어디가 불편해? 어떻게 해? 다리 들어줄까? 골반에 힘을 땡겨라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나 어떻게 깨달음이 왔던 거죠.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엄마를 존경하기도 하면서 모든 로고스적인 이론이나 논리가 있는 것을 본인이 추출을 못해도 자 이래서 물을 다 뭐가 되지? 하고 으쌰으쌰하고 지금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하나가 톡 떨어져 나오도록 산출이 되도록 그거의 기법이 대화법이고 우리는 뭐 천지도 모르고 외우는 시대의 공부였잖아요. 우리 대학 갈 때. 그때 삼파술이 이 삼파도 제가 몰랐어요. 그때 당시는 외워서 시험을 마쳤지만은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그 엄마가 직업이 삼파이기 때문에 삼파술을 해요.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받아먹고 죽죠. 자, 그럼 여러분 사약은 사자가 무슨 사자를 씁니까? 죽을 사자겠죠. 그럼 얼마나 좋겠노? 아닙니다. 죽을 사자로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제가 몇 개를 예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라고 다 그 이야기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고 내릴 사자입니다. 하사하라고. 자, 임금이 내려주거나 사약이래요. 사약은 하사를 해주는 약이에요. 지금 뭐 돈 주고 사서 먹는 약이 사약이 아니고 공교롭게도 그걸 먹고 죽어서 우리가 죽을 사자인 줄 아는데 내릴 사자예요. 사례품이에요. 뭘 먹고 죽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동민아내를 먹고 죽어요. 사약을 받아먹고 죽어까지 알잖아요. 그죠? 그게 동민아내가 고유명사로 햄락이라는 것을 먹고 죽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한 시대의 유명인이 됐으면은 그 숨은 이야기를 좀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알아볼 필요가 변별화를 주는 거죠. 이 사약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하는 분들 고객 여러 번 하잖아요. 그건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높을 곧장 줄 다 하잖아요. 아니에요. 손님을 많이 대해서 고객인 줄 잘못하는 고정관념을 줘서 그런데 뭡니까? 돈
또라볼 고자를 써요. 삼고 조리할 때. 고객이에요. 그 한 번 팔아먹고 끝이 아니라, 예, 우리 집에서 사갖고 간 냉장고가 어떻습니까? 말썽은 안 부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개념이죠. 또라볼 고자를 쓰는 거예요. 참고처럼. 높은 고자 쓸 때가 아니에요. 다음에, 자, 참고가 될 만한, 여러분들 술 먹고 말이에요. 술 먹고 나면 속 푸는 것을 뭐라고 해요? 예, 해장이라 그러죠, 해장. 이거 알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박학다식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를 바로 알아봐야 되니까. 자, 해장이라고 하는데, 해장. 자, 해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해장이 무슨 뜻입니까, 해장이? 술 먹고 우리 해장하러 가자. 자, 그래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해장 장을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은 돼요. 그런데 원래 해장이라는 말은 없는 말입니다. 이것이 들을 때가 잘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장은 그냥 말을 맞아 떨어져요. 장을 풀어줘야지 술을 마셨으니까. 그래서 해장인데 틀린 말은 아닌데 민중 어원설이 아이고 그래 그 말이 맞다 해가지고 그냥 갖다 쓴 거예요. 그럼 사전상에 등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만들어져요. 잘못된 언어들이. 자, 해자는 똑같고 해정이에요. 해정. 원래는 해장이 아니고 해정이에요. 해정. 몰랐죠? 그래서 해정이 원래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이 뭐냐 하면 이건 억지로 창자장자를 써서 장을 푼다고 얘기를 만들어서 쓴 말이어서 틀리지 않아서 쓰지만 정 자체가 숙취정자예요. 이거 자체가 숙취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숙취를 푼다. 해정이 맞는 거죠. 돼지고기 수육이 있어요. 수육. 수육을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면은 희한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수육. 이건 뭐냐고요? 수육이에요. 원래는. 수육. 숙이 뭐예요? 삶은 거, 성숙한 거. 삶은 고기예요. 뭐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뭐 오리고기든 삶은 거를 수육이에요. 근데 발음을 하니까 수육 너무 어려웠던 거죠. 기억이 탈락 현상을 보여요. 그래서 수육이 되었어요. 전체 분명은. 그래서 사전을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그 모양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좀 놓치더라도 틀려서는 안 되는 말, 그 원조가 무엇이었던 것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합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예.